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국수를 끓일 때 보통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주방하고 전자레인지를 완전히 버리는 경우가 있고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수를 넘치지 않게 끓이는 방법을 경제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수를 끓일 때 넘치지 않는 생활의 지혜를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수를 끓이다 보면요, 거품이 생겨서 넘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매번 겪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수 요리는 물론이고 주방을 망치게 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넘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 전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전분이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끓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을 잘 꺼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위에서 막으로 막아주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분이 아닌 쌀국수를 끓인다면 넘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 비해서 전분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수가 넘치지 않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활의 지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냄비 바닥에 사기 사발을 엎어놓고 끓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끓을 때 입김을 불어서 막과 거품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찮지 않습니까? 사기 그릇 놓고 또 매번 끓을 때마다 입김을 호호 분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끓을 때 자주 저어서 막과 거품을 없앱니다. 그 얇은 막을 없애버리면 그 거품이 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넘치지 않겠는데 이것도 끓는 동안에 내내 계속 저어야 된다는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주걱을 냄비에 가로로 올려놓고서 거품 방지 뚜껑을 덮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품 방지 뚜껑을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이죠.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예 무슨 뭐 커다란 솥에다 끓인다면 조금만 끓인다면 그냥 넘쳐도요.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냄비에다 끓이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넘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수가 끓을 때 약간의 찬물을 부어주면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물론 찬물 붓는 것도 신경 쓰지만 굉장히 소요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끓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되므로 국수는 절대로 넘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3번 정도만 반복하세요. 찬물을 한 반 컵 정도 넣으세요. 끓을 때. 그다음에 또 끓으면 또다시 반 컵 넣고 또다시 반 컵 넣고 3번만 한다면은요. 제가 볼 땐 국수가 알맞게 삶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꺼내서 찬물에 씻어준다면 탱글탱글한 국수 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과잉 공급에서 비롯되는 버블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때 이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영영 경제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에요. 국수가 넘치지 않도록 찬물을 끼얹어 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기 버블의 긴축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버블이 사라지는 것은요. 경기 회복의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스러운 순환을 통해서 경제는 사실상요. 그대로 그냥 뭐 버블이 없고 침체가 없고 하락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요. 바로 이러한 그 버블이 무너지고 침체해서 다져진 경제가 좀 더 어떻습니까? 탄탄해지는 것, 전에 비해 탄탄해지는 그러한 경제의 경기 주기에 맞춰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요. 경제는 점점 더 탄탄해지니까 그 버블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버블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리스크 속에서 항상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힘이나 돈을 미리 준비하거나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부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경기 침체거든요. 놀랍게도 돈이 많다가 돈이 없는 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비축한 돈,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에는 돈이 실탄입니다. 그러니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경기 침체에 맞춰서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낮아진 그런 어떤 자산 가격을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두고두고 봐도 언제나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기 변동에 따라서 힘을 비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요, 항상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중서민들도 부자들의 모습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가랭이 찢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산을 위급할 때, 경기 침체 때 많이 비축해 뒀다가 그때 자산을 투자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버는 경제에서 국수를 끓일 때 넘쳐나지 않는 방법들을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이 우리 경제와 닮았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